부산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던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이 마침내 확정됐습니다. 금정산 국립공원은 24번째 국립공원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이 됐습니다. 부산시 출생아 수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출산지원금 예산을 처음으로 증액했습니다. 광안대교 요금소 철거 이후 접속도로 연결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며 연말에는 새로운 도로망이 완성될 전망입니다. 서구 아미드림 도서관이 완공됐습니다. 오는 22일 개관 예정인데 그 현장을 미리 가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던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이 마침내 확정됐습니다. 전국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20년 넘게 이어진 시민과 민관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상징 금정산이 대한민국 24번째 국립공원으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전국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이자 1987년 소백산 이후 37년 만에 새롭게 지정된 특별한 사례입니다. 금정산은 부산 6개 자치구와 경남 양산시에 걸쳐 약 67제곱킬로미터 규모입니다. 멸종위기종 14종을 포함해 1,700여 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127점의 문화자원이 분포한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생태 공간입니다. 이번 지정은 크고 작은 80여 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한 장기적인 시민운동의 결과물입니다. 높은 사유지 비율과 종교계, 주민, 공공기관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상생협력 모델을 만든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국립공원 지정을 통해서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수조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되고 또 이 국립공원이라는 브랜드를 저희가 갖게 됨으로 인해서 금정산부터 백양산에 이르기까지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이 관광 자원으로서 이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부산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친환경 관광 일자리 확대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금정산은 앞으로 국립공원 공단의 관리 아래 탐방로 정비와 주민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내년 3월에는 공식 지정 기념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국립공원이 명품 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게 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 국비 지원이 여러 형태로 가능하기 때문에 금정산을 찾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편익을 제공해 드릴 수 있고 또 국립공원 전체를 새롭게 이 생태공원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도 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염원으로 탄생한 금정산 국립공원. 바다와 강 그리고 산으로 이어지는 부산 관광의 완성으로 새로운 생태도시 부산의 출발점이자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출생아 수와 결혼 건수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 합계 출산율이 9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 867명입니다. 6월을 제외하고 올해 2만 명대 출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8월 출생아 수도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부산도 증가세입니다. 8월 부산에서는 1,133명이 태어났는데 지난해 8월 1,068명보다 6.1%, 올해 누적 출생아 수는 8,612명에서 9,255명으로 7.5%가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와 월별 추이를 비교해봐도 올해 5월 소폭 감소한 것 외에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혼인 건수도 증가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혼인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9.9% 늘어났습니다. 저출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부산시 의회 이종환 의원은 난임 지원 정책 마련과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 2자녀 이상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등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고무적인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저출산 예산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저출산 예산 통계를 산출하여 내실 있게 관리하여 이를 토대로 저출산 극복 정책을 대폭 확대하여 이 같은 증가세에 부산시는 처음으로 출산 관련 지원금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시는 2002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가 태어난 가정에 100만 원을 지급했는데 해마다 책정된 예산 60억 원 중 10억 원가량이 남아 반납됐습니다. 올해는 예산 규모를 낮춰 50억 원을 편성한 결과 지난 9월 모두 소진됐고 올 하반기 추경에 출산지원금 예산 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광안대교에서 센텀시티 지하차도로 이어지는 연결도로 공사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신설된 램프 교량과의 진입 동선을 정리하기 위해 일부 구간의 차로도 조정됐습니다. 현장에 박재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안대교 남구 용호동에서 해운대구 센텀시티로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센텀시티 지하차도로 연결되는 3차로 도로가 지난달 30일부터 2차로로 변경됐습니다. 새로 설치된 램프 교량에서 내려오는 차량과 광안대교를 직진하는 차량 간 접촉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산시는 광안대교 센텀시티 지하차도 진입 1.2km 전부터 안전지대를 설치했습니다. 광안대교 요금소는 지난 2월 1일 스마트 톨링이 적용되면서 순차적으로 철거됐습니다. 시는 2023년부터 시비 397억 원을 투입해 센텀시티 일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접속도로는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백스코 요금소에서 센텀시티 지하차도로 연결되는 램프 교량과 센텀시티 지하차도에서 올림픽 동산 3거리로 이어지는 평면도로입니다. 특히 평면도로는 수영 강변대로에서 센텀시티 교차로를 거치지 않고 올림픽 공원까지 곧바로 이동할 수 있어 교통정체 완화가 기대됩니다.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 공사는 현재 공정률 87%, 올해 말 완공이 목표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 동래구 내성교차로에서 해운대구청 어귀 삼거리까지 간선 급행버스 구간에서 자율주행버스 시범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범 운행은 2달 동안 야간에 무승객으로 운행되며 부산 전역 자율주행 대중교통 확대를 위한 기술 검증이 진행됩니다. 부산 서구 최초로 구립도서관이 곧 문을 연다고 합니다. 아미동에 위치한 이 도서관의 이름은 아미드림 도서관인데요. 김석진 기자가 먼저 가봤습니다. 서구 아미동 일명 까치고개에 도서관이 들어섰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로 연면적만 4,000제곱미터에 이릅니다. 5년 전 공사를 시작했고 투입된 사업비만 150억 원이 넘습니다. 서구 최초의 구립도서관으로 규모도 크지만 탁 트인 공간이 특징이라 할 정도로 전망이 뛰어납니다. 서구 아미드림 도서관은 피난민 정착 지역이자 문화 취약지로 꼽히는 아미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근에 행복주택이 조성되어 있어서 대학생과 청년 부부의 문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 거점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주요 시설로는 지하 1층에 19면의 주차장이 있고 1층으로 연결된 책마루가 전면에 있습니다. 또 어린이 복합문화 공간인 들락날락과 어린이 자료실, 유아를 위한 쉼터와 수유실도 있습니다. 2층과 3층은 종합자료실과 야외 독서마루 등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도서는 최신 웹툰을 비롯해 의료 건강을 주제로 한 도서자료 등 약 4만 권을 구비할 계획입니다.
관내 작은 도서관, 학교, 서점 등 독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 지원함으로써 지역 도서관 발전의 중심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독서교육, 독서동아리 컨설팅 등 전문적인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내 도서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단순한 도서 대출을 넘어 문화행사와 인문 강좌 등을 통해서 일상 속 문화 향유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일찍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쉽니다. 서구 아미 드림 도서관은 오는 22일 개관식을 갖고 다양한 전시 공연 체험 행사도 함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3일 강서구 투자기업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투자 이후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시장은 투자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기업의 투자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은 무엇보다 컨디션 관리에 신경 써야 할 시기인데요. 인천시 교육청은 최근 관내 학교에서 폭발물 협박 사건이 잇따른 만큼 시험장 안전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열흘 앞둔 교실.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에 한창입니다. 과목별 필기 노트와 참고서를 확인하며 놓친 부분은 없었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도성훈 교육감도 이날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학교를 찾았습니다. 학생들과 일일이 손을 맞잡으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제 수능이 열흘 남았습니다. 그동안 배움도 이어가고 꿈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열흘 동안 마음 관리, 몸 관리 잘 하셔서 그동안 쌓았던 실력이 잘 발휘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합니다. 올해 인천 지역 수험생은 총 3만 143명으로 지난해보다 1,900여 명 늘었습니다. 재학생과 졸업생 비율은 각각 70%와 25.8%, 검정고시 등 기타 응시자 비율도 4.2%를 차지했습니다. 고사장은 작년보다 5곳 더 늘어 총 63곳에서 시험이 치러집니다. 최근 일부 학교에서 폭발물 협박이 잇따르면서 인천시 교육청은 그 어느 때보다 시험장 안전관리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소방과 경찰,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시설 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응급 상황에도 즉각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험장도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상황별 대처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서 대처하고 있어서요. 수험생들이 수능을 안정적으로 치르는데 문제가 없도록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에겐 무엇보다 컨디션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 시험 당일에는 휴대전화뿐 아니라 보조 배터리와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소지만 해도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가지고 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1교 시작하기 전에 8시 40분 전에 반납만 하면 되니까 그 부분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험표는 시험 전날 학교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졸업생은 소속 학교를 통해 배부됩니다. 수험표를 받은 뒤에는 시험장 위치와 교통편을 미리 확인하고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시를 마쳐야 합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행정문서에서는 장애인의 반대말로 일반인이라는 표현이 버젓이 쓰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단어 하나가 장애인을 비정상적인 존재로 구분짓는다는 점입니다. 유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수군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시설 이용 대상은 장애인이지만 시설 중 일부는 필요에 따라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언뜻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이 표현은 장애인을 일반이 아닌 사람으로 구분짓는 차별적 표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17년부터 이 표현을 비장애인으로 바꾸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지방조례에는 일반인이란 용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저희가 미처 이렇게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긴 한 것 같은데요.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의 환경미화원 복무 규정입니다. 채용 결격 사유 첫 항목에 신체 불구자가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불구란 단어는 다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법제처는 지난 2014년부터 지체장애인이란 순화어를 쓸 것을 권고해왔습니다. 이 밖에도 장애자, 지체 부자유자 등 낡은 용어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치법규가 지역사회 규범을 제시하는 만큼 단어 하나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먼저 위에서부터 그런 것이 고쳐져 나가야만이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그걸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고 그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교육적으로라도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는 올해 4월 이 같은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했습니다. 이제는 행정 언어에서도 차이가 아닌 존중을 보여줄 때입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부산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감각적으로 만들어 팝업 스토어처럼 판매하고 있는 곳, 바로 동백상회의 이야기인데요.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으면서 성장세가 남다릅니다. 백화점에 입점돼 중소업체들의 판로와 브랜드를 키우고 있는 동백상회,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각적인 디자인에 활동성과 편안함이 더해져 여성 고객을 사로잡고 있는 의류. 부산 중소업체가 생산하는 브랜드로 지난 8월 동백상회에 입점해 매출과 홍보 모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입점하기 전에는 진짜 달랑 옷 몇 벌하고 저밖에 없었거든요. 브랜드가 런칭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동백상에 입점을 하게 되면서 순식간에 매출도 많이 오르고 홍보도 엄청 많이 돼서 지금 저한테는 동백상회가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 신세계백화점 지하 2층에 위치한 동백상회. 이곳에는 의류와 생활용품, 먹을거리, 기념품 등 부산 감성을 담은 다양한 제품이 입점해 있습니다. 모두 부산의 우수 중소업체가 생산한 제품들입니다. 인기 많은 팝업 스토어처럼 감각적인 매장에 지하철과 인접한 백화점에 위치하며 입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2020년 20곳이던 입점 기업은 현재 30곳으로 늘었고 월 평균 매출도 7천만 원을 넘으며 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비결은 공공과 민간의 상생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백화점에 입점되며 제품은 민간 제품과 경쟁할 수 있게 엄격하게 선별됐습니다. 여기에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과 마케팅 교육 그리고 고객 니즈 분석을 통한 전략도 한몫했습니다. 이 전국에 여러 이제 우수 제품 판매장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산만 특이하게 저희가 백화점 안에 입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수 제품들이 그냥 판매장에 그치지 말고 바로 민간의 우수 제품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백화점하고 협의를 해서 누구나 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저희가 이제 선별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좀 고르고 있습니다. 현재 신세계 매장에 이어 최근 커넥트 현대 팝업을 운영하고 있는 동백상회. 내 외국인 방문이 증가하며 입점 기업의 확대도 요구되는 만큼 매장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서울역이라든 김포공항 같은 경우, 동대구, 그다음에 저 대전역 같은 데도 다 저 누리마을 명품 그런 관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도 부산역이라든지 김해공항 한켠에 그런 만들어가 부산의 대표 상품으로 계속 키워나가면 브랜드화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디자인 개선과 신제품 입점, 불꽃축제 팝업과 항공기 기내지 홍보 등 끊임없는 변화에 나서는 동백상회.
투자 예산의 2배 넘는 매출 성장 목표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에코델타시티에 새 버스 노선 2개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명지를 거쳐 국회도서관으로 또 하나는 하단역으로 가는 버스인데요. 버스 대기 시간이 10분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에코델타시티를 지나는 대중교통은 시내버스 1개 노선과 마을버스 2개 노선입니다. 명지 방면으로 가려면 3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난 30일 새 노선 2개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에코델타시티를 누비는 버스, 에코누비버스입니다. 두 노선 모두 에코델타시티 내 입주를 마친 아파트 단지들을 지나 진목마을까지 같은 노선을 달린 뒤 8-1번은 명지국제신도시를 거쳐 국회 부산도서관으로, 15-1번은 하단역으로 향합니다. 바로 도서관까지 가는 버스가 없어서 기존에는 환승을 하거나 좀 많이 걸었어야 되는데 어제부터 새로 도서관까지 바로 가는 버스가 생겼고 가기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 도입된 버스는 모두 6대로 노선별로 3대씩, 배차 간격은 30분에서 40분입니다. 기존 버스들과 비슷한 노선을 지나면서 버스 대기 시간을 10분가량 줄였습니다. 기존 노선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8번하고 15번이 있는데 그 2개가 각각 거의 배차 간격이 한 35분, 40분 이 정도 되거든요. 이제 주로 많이 타시는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거의 꽉꽉 차갑니다. 사이사이에 이제 또 유사한 노선을 넣어가지고 조금 배차 간격을 줄여가지고 가게 하게. 에코누비버스는 친환경 도시 에코델타시티에 맞게 전기차로 도입됐습니다. 요금은 마을버스와 같지만 차량은 기존 시내버스 수준인 42인승입니다. 승객분들은 기존에 운행하던 그 버스보다 훨씬 크고 좌석이 많다 보니까 훨씬 손님들이 이용하시기에는 더 안전하시고 편안하게 아마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정면허로 도입된 에코누비버스는 2029년까지 운행됩니다. 강서구는 에코델타시티 입주 시기와 유입 세대 규모에 맞춰 대중교통 노선을 확대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